미추홀 학사문화원 2023년 열린 집담회 시민 창작 예술 10주년 열린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 학사문화원 사무국장 박선입니다. 열린 집담회가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는 그 지정 발표가 있고 막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고 여기 보면 10년을 통해서 10년 동안 저희랑 같이 시민마당극을 창작했던 주민들과 그리고 강사님들 모시고 10년 동안의 감회나 소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누는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저희 학사마당 노래를 이렇게 좀 지켜보신 분들을 모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산마당극 놀래가 걸어온 길 시민공동체 예술 놀래 10년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놀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2년에 이쪽 학사문화원 중장기 전략을 짰는데 그때 이제 전체 문화원의 비전을 오랜 미래 마당예술 생태계 회복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전략을 수립했고 전체적인 그 목표가 지역의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의 주민들의 창의적 상상과 실천이 더해지는 미추홀보다운 미래를 만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는 이와 보는 이의 경계가 없이 더불어 참여하고 어우러지던 공동체 문화예술의 상수적 공간이었던 마당을 모토로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며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는데 그 판이 되고자 한다. 이게 이제 학사문화원 중장기 전략의 기본 비전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5가지 전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당예술 축제, 마당학교 운영이 그때 시작이 돼서 2012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당예술 학교의 이제 운영 세부 목표는 지방자치 시대에 파편화되고 단절된 지역문화 공동체 회복과 문화 시민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마당예술 축제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때는 남구였죠. 남구의 그 21개 동에 각 동마다 마당예술 동아리를 만드는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2개 동의 동마을 축제를 릴레이로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단위와 자생단체 전체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계속적인 정책 제안을 해서 그때 이제 그 행정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소재는 지역의 이슈나 마을, 삶의 이야기들 이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삼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제 그 주체는 7, 80년대 마당극을 현대의 시민사회로 어떻게 접목해서 주체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지역기관에서 연대 협력하자 이런 목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문화원과 마당극 준비위원회, 마당예술 동아리, 강사들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그 트라이앵글 구조로 만들고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중간에 이제 네트워킹을 했죠. 그래서 마당극 준비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자문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이제 마당예술 동아리를 21개 동 마당예술 동아리를 정말 열심히 조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와 저희 그 문화원 식구들이 각 동의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구석구석 다 압니다. 그 다음에 강사님들을 공개 모집하고 또 추천받아서 조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좀 중단됐기 때문에 지역 극단과 결합하는 형태로 전체적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왔고요. 전체 마당극 준비위원회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마당극 최유한, 임진태, 김봉준, 김성만, 유희 감독님 분들이 전체 마당극 준비위원회로 마당극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을 한 1, 2년 넘게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런 전문가 자문이 계속 있었고 지역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포럼과 특강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리더라든지 마당예술 강사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초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당예술 동아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주체로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그 참여 주체 형식의 면에서
모든 주민들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형식으로 마당예술 동아리들을 조직을 했는데 처음에 형식 공개 모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각 동에 공개 모집했고 지역의 모든 자산단체들과 저희가 좀 시술 날줄로 연계를 해서 아마 이제 행정단위 주축들은 그때 저희가 다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초창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당예술 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지역에 이제 추천도 받아서 이분들과 기본적인 강사 연수가 필수 과정으로 해서 공동 창작의 교재도 개발하고 모든 준비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마당 강사 네트워킹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마당 강사가 구축이 됐고요. 마당예술 동아리 10년 동안 149개 동아리가 조직이 됐고 시민들이 무대에 직접 올라서 공연하신 분이 2,315명, 그 다음에 마당예술 강사가 70명, 그 다음에 지역의 전문가들 30여 명, 그리고 극단이나 지역 연계 58개 단체들 해서 10년 동안 이런 연계 협력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마당예술 교육은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형 창작교육이라고, 창작의 주체는 주민이고 창작의 소재는 나와 이웃 마을 이야기고 예술의 장르는 모든 장르가 결합된 연일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가 먼저 기획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공동 창작 대본을 만들고 연습하고 축제에 참여하고 평가하고 지속하고 이런 프로젝트 형태로 마당예술 동아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동아리들이 이제 처음에 만나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방식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처음에 서로를 아는 다가가기, 그리고 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이야기 소재를 찾고 그다음 함께 만들고 또 함께 나누고 이런 모든 순환한 과정들, 이런 전체가 하나의 공동 창작의 과정, 예술가와 주민들이 서로 주체가 돼서 이루어진 형태로 공동 창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사회 비판적 소재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소재 얘기, 그 다음에 좀 전체적인 내용들이 마을의 홍보라든지 미담을 좀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좀 기승전 어떤 답들이 있는 그런 어떤 좀 예쁜 결말들을 많이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미 좀 작성된 대본에 대한 선호도, 왜냐면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좀 불편함이나 힘든 과정들을 얘기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어떤 이제 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 훈련이 여기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해서 마당극에 대한 소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기능 위주의 장르가 이야기와 결합했을 때 이제 이야기를 그 장르 안에 어떻게 결합하는 거에 대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국민 공동 창작 과정이라든지 워크샵, 연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고 하나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2023년인가요? 맞죠? 네. 사진이 되게 잘 나왔어요, 구도가. 이 공간이 너무 멋지다는 얘기를 이게 아주 체크카드에 마당극 공간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제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포스터 기억나시나요? 네. 자기가 2014년부터 쭉 이렇게 이게 포스터가 일관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주제마다 이렇게 포스터를 쭉 만들었어요. 저 이거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3년까지 전체 저희 포스터였고, 보면은 이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아까 저희가 이제 미추홀이 21개 동인데
마을 기관으로 마당예술 동아리를 했고 그렇게 이제 그 공연도 했는데 이게 2014년부터 19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 21개 동이 다 참여한 건 2017년까지고 2014, 15, 16에 보면은 팀이 21개, 25개 저게 뭐냐면 21개 동이 다 참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다 3년 동안은 동별로 마을 축제를 주한미디어 축제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대표 동아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체 마을에서 축제하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하기도 하고 아마 마을 축제 기반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다음에 집중력 있게 했던 게 2014년부터 16년 동안에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진짜 21개 그 마을을 들썩들썩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그 마을 기반이 좀 주한미디어 축제가 전체 이제 내부에 이견이 생기면서 네, 이제 21개의 릴레이들이 주민 소통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하면서 저희가 2017년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18년에 이제 수봉공원 시민대관 쉼터에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더니 아프리카 열병이 와가지고 그때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19일부터 23일까지 주간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학산 마당으로 축제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연도 하고 그때 축제 주간 연계도 해서 이런 식의 마당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일주일 주간으로 극장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끝나나 싶었더니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바로 이제 전환하면서 사전 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리두기 때문에 안 돼서. 그래서 작품을 사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당일날은 실시간 할 수 있는 분들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하면서 댓글로 이제 진행을 했던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그 중단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했던 게 저희가 이렇게 룰레를 10회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온라인 축제 하면서 그때 이제 좀 평가들이 뭐냐면 지역이나 다른 데에서도 볼 수 공간의 확장성이 있어서 그때 다문화 했던 분이 베트남이나 일본에 사시는데 가족들이 볼 수 있었고 지방에 있는 가족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공간의 확장성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문화 온라인 시민 공동체의 댓글 문화가 저희 이거 보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벤트나 이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작품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좀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리두기가 작년에 해제돼서 수봉공원으로 나왔고 올해 10주년, 2023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총 뭐 2,315명이 이제 참여했고 관객이 이렇게 참여해서 1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보실게요. 2014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김윤정 선생님 여기 어디 아시겠어요? 저기 시민공원. 네, 저희가 첫해 밖에서 시민공원. 네, 여기 어르신들 밑에 어르신들. 네, 그다음 시민공원. 배로 아니에요? 네, 배로 여기 이때 도로를 통제. 네, 여기 그들을 통제해서 2014년에 그게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14년이죠. 네, 한 번 더. 네, 14년에 같이 했던 분들 도로에서 이제 사진 찍었던 거고. 그다음 2015년 주한미디어 여기가 아마 주한역이었을 거예요. 주한역 쪽에서 네 이때 시작했고 이때는 다 주한미디어 축제 연계해서 했습니다. 16년까지 전체 각 동과 행정에서 다 모여서 했던 그런 축제였습니다. 릴레이 축제. 네. 2017년에 주한미디어 축제가 주민 소통 기반의 축제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축제 방향을 이제 구와 이쪽 그 관계자들이 그 전체적인 전환을 시키면서 사실 학산 마당극 축제를 독립하는데 좀 제가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에 과감하게 독립을 해서 이게 첫날입니다. 네, 저희가 주한미디어 축제 상관없이 독립해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18년 저희가 잘 했고 2019년 아까 아프리카
그 열병으로 신뢰를 들어왔고 그러다가 코로나 와서 또 제작팀 전환해서 교육장에서 2021년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마당에서 수건공원에서 하고 네 그래서 올해 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회를 맞이하면서 전체 작품이라든지 이 전체 운영 방식이라든지 뒤에 무대까지 굉장히 좀 마당극이 이제 여기는 우리 거다 찜했다 이제 공간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렇게 10년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이제 좀 제 2단계로 이제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에 주한미디어 축제에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마을 기반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구심점들이 필요해가지고 2017년부터는 이제 그 마을의 이제 행정단위라기보다는 복지관이라든지 다문화센터, 시각장애인, 아파트 공동체 이렇게 좀 전체적인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마을 기반에서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민간단체나 중간조직 기반으로 전체 그 동아리를 만드는 걸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코로나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규 동아리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좀 작품 활동에 좀 집중을 한 시기가 3년 정도 이렇게 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서포터즈라든지 댓글 문화와 관련돼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 활용을 하면서 그 마당극과 굉장히 아날로그 형태의 마당극이지만 첨단 형태의 온라인하고 결합했을 때 이런 실현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희가 마당으로 나와서 작년 올해 이제 새로운 이제 2단계를 모색하는 시기로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시민 창작 예술로 우리가 2단계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현재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